이제 표현대리 책임 125조, 126조, 129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이 타인은 대리권은 수요라는 게 없어요. 다만 대리권을 주지 않는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보통 이거는 명함 사용이에요. 명함상, 영업 상무, 부사장, 사장, 그런 직함을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비록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 명함 자체에서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표시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애간자출에 대리권 주지 않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 선의 무과실의 경우에만. 그게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자,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대신 이 수여한 이 대리권에서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걸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125조를 기본 대리권을 해서 126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초과는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 이 3자는 바로 수요 표시란 상대방이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자, 이거 자체 조문 자체는 나오진 않아요.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본인은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 대리권 없는 거죠. 125조는.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했으면 이 타인과 상대방과 이 타인이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상대방이 아닌 제 다른 사람과 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타인이 통보하던 상대방의 예의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는 125조의 책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대부분의 경우는 명함을 얘기했을 때는 특정된 상대방이 아니겠죠. 문제가 없는데 꼭 집어서 이 사람한테만.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한 표현을 사용 경우 한정돼. 그렇지 않죠. 명함에는 대리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 영업 상무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자, 125조는 이제 많이 출제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126조가 많이 나오죠. 자, 대리인이 권한의 법리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는데 그 대리권을 벗어나서 그럼 기본 대리권 수요 자체가 본인에게 애간 작별 책임이 있는 거죠.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126조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고 기본적 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대리인이 한 겁니다. 그게 기본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얘기한다? 선의 무과실로 이해를 합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복수정당 가능. 단순한 사실행위의 위탁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실제 대법원 판례 사건인데 사실행위 위탁 자체는 기본 대리권이 아닌 겁니다. 126조 되려면 기본 대리권 존재하는데 단순한 사실행위 위탁은 기본 대리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자,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 복대리권 아까 얘기했죠.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기본 대리권 존재할 수 없지만 판례는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을 하는 거나 대리권 소멸 후에 제3자를 하는 경우에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는 기본 대리권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내 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하지 않으면 유사하지 않는다고 되면 정당한 이유를 할 때 인정받기 힘들겠죠. 결국은 정당한 이유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놓는 행위가 동종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이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아니다. 자,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요. 당사자 의사나 다른 표현에 의해서 유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강행 규정이 아니어야 돼요. 무효 사유가 소멸된 후에 가능한 거예요. 이 표현도 배웠었습니다. 민법 129조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에서 민법 120조의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129조가 기본 대리권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됐어요. 그럼 소멸됐으면 기존의 그 대리권에 소멸되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는데 그걸 초과했다. 그러면 129조를 기본 대리권에서 126조 적용 문제가 된다. 아까 125조 할 때 나왔었습니다. 다음. 권한을 넘는 행위. 대리행위입니다. 당연히 대리행위해야 돼요. 표현 대리 책임도 기본적으로 대리행위인 겁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 행위는 누구 이름을 해야죠? 본인의 이름을 해야죠. 현명주의가 아니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 때문에 표현대리 책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2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5조, 126조, 120조 기본조보다 대리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지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경우에는 아니다. 정당한 이유. 항상 판단 기준 어디다? 대리인 당시를 기준했죠.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 행위를 대리인을 기준할 것이고 언제 대리 행위 당시 기준한다. 입증 책임은 애우십시오. 125조와 129조는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유독 126의 판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있다. 애간 작중의 책임의 기본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사례.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했다. 을은 대리인이에요. 갑은 본인이에요. 항상 써주십시오.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이에요. 대리권의 범위예요. 근데 을은 X토지를 병하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본 대리권에 벗어나서 하는 거죠. 그럼 몇 조 문제야? 126조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매도하는 권한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줬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 존재하지만 기본 대리권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한 겁니다.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입니다. 자, 을은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죠? 을은 대리인이에요.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하는 건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대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 문제예요. 별개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측면이 다른 거예요. 이 계약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때문에 대리권이 있고 권한 범위 내의 행위고 현명주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지금 권한을 넘는 126조죠. 설사 126조 표현대리 성립하더라도 이것도 해결돼야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도록 둘 다 갖춰야만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도 받으면 유효하는 거고 별도로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대리행위 유효요건도 갖춰야죠. 즉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하는 거고 그래야만 유효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또 하나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현명주의 근데 권한을 넘었으면 표현대리 책임 다 갖춰야만이 유효하는 건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잖아요.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건데 표현대리 성립과 상관없이 설사 표현대리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경우 병이 선의 무고한 시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권대리를 전제로 한 거죠. 무권대리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현대리 성립하는 것은 무권대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죠. 무권대리 무슨 형태죠? 유동적인 무효 상태예요. 하지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근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도 이해를 하십시오. 나중에 뒤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대리권 소멸을 위해 대리인들이 원래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그 상태에서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는 경우 자, 129조가 인정이 되는데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 범위하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러면 무슨 행위다? 126조가 문제된다는 거죠. 성립할 수 없다고 하니까 틀린 겁니다. 대리권의 소멸로 선임 때 복되는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방의 감조처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걸 가시상계 법률 주적용 못한다. 이 문장 자체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과실상계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자, 처음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때도 똑같은 과시상계가 아니고 형평의 관련.
과시상계는 적용될 수 없지만 형평의 관념에 따라서 경감될 수 있다. 책임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추 적용에 본인 책임이 경감할 수 없다. 유권대리 주장성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과 별개로 표현대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합니다. 표현대리 주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으면 유권대리 주장뿐만 아니라 표현대리 주장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권대리.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를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자,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즉 자기를 위한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법률 효과가 기속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소급하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고 정의한다. 이 표현 같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리권에 나오는 이런 규정들은 바로 대리권의 대리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인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 추인하면 표현 들어가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때문에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본인에게 추인과 또는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상대방은요, 채거권과 철회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축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인과 관련해서는 추인과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 중요해요. 추인과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철회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철회권은 제한이 있어요. 언제? 철회는 뭐냐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표시. 아까 매매계약을 예를 들게 되면 계약은 각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둘 중 하나는 청약 아니면 승낙이 되는 거예요. 철회는 계약행위, 의사표시와 양 당사자 청약 승낙 합치된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각자의 법률의 구성 요소가 되는 각자의 의사표시.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걸 철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계약 자체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철회권은 추인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전까지. 본인이 추인해서 확정적 유효를 만들면 철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과 거절의 상대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요 내용과 같이 결합해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추인과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하는, 즉 상대방에 해야만이 추인의 효과를, 아니 추인 거절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한테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안 하면 누가 비교해요? 무권 대리에게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인의 의사표시, 추인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을, 그 얘기를 상대방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확정적 유효를 주장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무권 대리에게 통보를 했고, 추인을 통보를 했고, 그 사실을 상대방한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를 못한다.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 또는 상대방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맞아요. 다만 그 효과를 주장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무권 대리인에게 대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 때까지 상대방에 대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이 표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뭘 할 수 있다? 철회를 할 수 있다. 그게 실익인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그 시기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철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은 본인의 무권 대리인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죠. 아, 나 알고 있어. 그 상대방이 안 때는 그러지 않냐. 나 알고 있어. 있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무권 대리인한테 했더만. 그럼 계약의 효력을 확정적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상대방의 선택이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좀 잘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 표현들은 계속 어떤 형태로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꼭 나옵니다. 이 파트는.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기본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당사자 의사표시는 추인을 하게 되면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소급하고 다른 의사표시가 돼. 야, 이때부터 하자 할 때는 그때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모습은 의사표시에 이 추인의 본인의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인 겁니다. 추인하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원칙의 모습은 언제다?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게 당사자 본인 의사의 의사표시 해석에 부합되기 때문에. 결국은 논거는 겁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의사표시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아예 법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동적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또 어디가 나왔죠?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일 때도 소급해서.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딱 언급했습니다. 추인한다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해서.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 직접 발생시키는 목적하는 의사표시며. 자, 시험은 아니지만 내용을 아셔야 돼요. 본인에게 자기의 그 법률에게 효과를 자기한테 이제 기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다. 무권 대리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다. 추인은 상대방의 당의나 동의를 승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란 겁니다. 원칙이. 그런데 그 일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추인을 했을 경우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그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에 대해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해 추인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인하거나 아니면 내용에 변경을 가해서 추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를 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채권과 철회권. 자, 상대방 채권은 뭐냐? 이 불안정한 상태,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이제 법률 관계가 확정적으로 유효되거나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채권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그걸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철회권은 야,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명확하게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무효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당사자의 상대방 일방적 의사표시로. 다만 상대방의 채권은 제한이 있어요. 철회권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못한다는 거죠. 선의해야 돼요. 철회권 행사를 하면 이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몰랐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 일단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상관없어요. 채권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철회권은 어느 때 가능하다? 본인이 추인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본인이 추인을 해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 추인을 해서 확정적 유효가 맞다는 상태에서는 철회를 통해서 계약의 효력을 확정적 무효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채권권, 대리권음자가 타인의 대리인 대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장을 본인에게 확답을 체결할 수 있고, 다음에 기출은 여기 있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상대방이 대리권을 알았던 경우에는 채권권 인정된다. 아니죠. 이거 어떤 표현이다? 상대방이 대리권을 알았던 경우에는 철회를 못한다. 채권권은 선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악의자도 채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험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따라서 근데 여기서 하나 경황을 보면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무권 대리 또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아닌 무권 대리 한 경우에는 추인의 효과를 추인의 사실을 상대방이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알 때까지
철회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그때 가서야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철회권 행사를 못한다. 그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철회권 행사를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 자,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이 한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보호기 정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 본인에게 법률 효과에 기속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우십시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은 뭐냐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핵심은 뭐냐면 본인에게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 그 법률 효과를 기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네가 이행해, 원래대로 계약 내용 네가 이해한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이양 때문에 요건을 암기하는 거죠. 일단 이런 선택에 따라 책임을 묻으려면 일단은 대리인에게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요.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이 책임을 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상대방이 무권 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가심이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입법 회기로 양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 상대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권 대리 가실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 기책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와 관련됐을 때 항상 우리가 기책 사유를 따졌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도 기책 사유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위법성 있어야고. 그거와 연관되는 건데, 그러면 이 무권 대리 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아니면 기책사를 요하는 거냐,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하지만 요 무권 대리인 책임은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따라서 설사 가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한다는 겁니다. 이거의 지문을 마치려면 이 135조 책임이 법정 책임인데 법이 정한 책임이에요. 왜냐면 채무불이행은 계약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관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설사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 자, 많이 배우죠? 자, 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어느 상황인지를 정확히 합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권 대리인이 135조의 책임이 있죠.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135조 배웠죠. 다만 상대방이 선이고 과실이 없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 거고, 선이나 악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못 묻죠. 그러니까 항상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서 계약 이행 책임이 아닌 겁니다. 즉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주의에서 무권 대리가 무효임을 위해서 등기말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전제는 병존이에요. 자, 이 135조를 무권 대리 책임을 지는 것과 혼동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병존서 전제인데, 하나 기억하시면 뭐냐면 상대방의 135조의 책임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절하는 것, 신식상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만 신의칙상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먼저 해주십시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만 본인의 주의에서 거절하지 못한다. 어떤 행동을 무권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권 대리는 135조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주의에서 거절하더라도 신의칙의 위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이 했어요. 그럼 매매가 무효겠죠. 그 다음에 원인이 무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갑은 의뢰 묵건대에서 부동산 특별조건의 규정에 매수인 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하의 의무했으므로 자 묵건대리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었어요. 이 대법원 판례 보게 되면 선이 무과실이었어요. 선이 무과실이었기 때문에 묵건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을 셌어요. 본인이 하면 본인의 지위 상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건대리 행위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신의칙상 허용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었기 때문에 135조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등기 말소 청구도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시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교과서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묵건대리인은 본인의 주의에서 묵건대리 무효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신의칙상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이면 선의 무과실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선의 무과실을 구분해서 기출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좀 설명했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묵건대리의 추인에 관한 130조를 유추정을 할 수 있다. 이 표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무권리자 처분에 대해서 케이스로 한번 다 펴봅니다. 제가 묵건대리에 대해서 유동적 무효하면서 두 가지 더 언급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무권리자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의 효과가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묵건들이 계약 체결시 소급했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무권리자도 소급하여 권리자 기속된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다만 133조 133조인데 묵건대리 행위에 대해서 그 추인은 묵건대리인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아닌 묵건대리인에게 하게 되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안 경우 있다. 나눴죠. 하지만 무권리자는 안 그래요. 무권리자는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더라도 무방하다. 아까 같은 상대방 한 경우에는 묵건대리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안 경우에 그때 가서야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인데 무권리자는 그게 아니에요. 뭐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알고 계십시오.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 처분한 경우에 얻은 자 추인했어요. 대신 무권리자가 지금 돈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권리자와 무권리자 사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요 편 요렇게까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표현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득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왜냐면 무권리자는 권한이 없잖아요. 쉽게 해서 권리자의 부동산을 팔았어요. 무권리자 이름으로. 그럼 뭘 받았으면 매매되는 건 무권리자가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권리자가 합니까? 권리자가 가져야 할 이득이겠죠. 그걸 어떤 방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침해 부당이득입니다. 그 부당이득은 아니고요. 자, 그 얘기고 행위 능력자 을은 자 잠시만 저도 이제 좀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할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한 게 있어서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려 묵건대리다 써요. 묵건대리다. 묵건대리인데 행위 능력자 을 감이 와야 돼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묵건대리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하려면 요건 중에 어떻게 한다? 제한 능력자가 아니한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추구 못한다.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묵건대리에게 책임을 추구할 수 있구나. 갑을 대리해.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항상 부동산을 매우고 했는데 이것도 매수인의 지위를 한 거예요. 그냥 매수인의 지위를 그냥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에게 양도하기란 약정하고 계약을 했다. 부동산이라면 매매하게 하겠지만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양도 계약 그런 표현 쓴 겁니다.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주겠다.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묵건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묵건 대리예요. 지금 을은 계약금을 유흥부로 탕진하였다. 유흥부로 탕진하였다. 이 표현에 대해서 알 게 뭐냐면 이게 만약 이슈가 되려면 행위 미성년자일 때는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 범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계약금을. 다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묵건 대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게 또 하나 암시하는 게 뭐냐면 묵건 대리인이 그 계약금을 받아서 썼다는 얘기는 본인에게 받은 걸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다 표현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묵건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자, 32회 식출됐습니다. 매수인의 시 양도계약 체결 당시, 항상 계약 체결 당시죠. 의뢰 묵건대리를 모른 병은 몰랐다.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했어. 계약의 상대방의 계약 철회권은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하지만 몰라야겠죠. 선의인 경우. 철회권, 상대방의 철회권은 항상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선의한다. 그걸 세트로 같이 기억했습니다. 선의, 대리권 없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인 상대방만이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 세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 유동적 무효 상태가 어떻게 되죠? 확정적으로 무효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이 상대방의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약이 지금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럼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된 반환 청구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손해본 사람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누구한테 좀 줬죠, 이거를? 지금 무권 대리에게 줬죠. 근데 누굴 상대로? 본인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무권 대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무권 대리인이 갑한테 전달했습니까? 전달 안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갑은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무권 대리 받은 걸 가지고 갑이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흥부를 탕진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누구 상대로 해야 한다? 무권 대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효한 처리를 하게 되면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 후에 본인이 무권 대리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에요. 추인은 어떤 상태에서?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표현대리 할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논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도 그런 개념으로 연장선 모입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인은 유동적인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릴 것을 알았다는 점 주장이 있지만 지금은 철회 효과를 하는 본인에게 있다. 철회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한테 유리하죠?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자, 요 표현, 요것들은 내용들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릴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해야죠? 철회를 했으면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은 본인이겠죠. 본인에게 본인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한다. 누가? 을에게 없다는 것은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야 한다. 본인이.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요게 좀 틀린 질문이고요. 요거 맞는 질문입니다. 본인 철회 효과에 부인하고 싶은 건 본인이기 때문에 병의 계약 철회 전 갑이 사망하고 자 상대방의 계약 철회 전에 갑이 본인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단독 사망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죠. 을이 선의 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하다. 이때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주의에서 거절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 그 표현인 겁니다. 을이 선의 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 표현. 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자, 여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